정부원이 대북 공작금을 사용해서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했습니다. 10억 여원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캔 건데요. 검찰은 최종업 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3차장 주도로 이러한 비밀 프로젝트가 실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는 데이비슨이라는 공장명으로 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는 연어라는 공장명이 붙었습니다. 데이비슨은 뒤에서 나온 것이고 연어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해외 비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이런 뜻이 담긴 거라고 하던데. 네,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예, 사실무근으로 판결이 나서 실패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뻔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 재밌습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납니까? 네, 오늘 원세훈 전 원장. 네네. 제가 오늘 멍한 상태거든요. 중간중간에 도와줘야 돼요. 네. 수면 부족으로 멍하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이 이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사건을 뒤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텔 스위트룸을 개인 용도로 빌렸는데 그 자금이 대북 공작금이었던 거예요. 네, 하필이면 대북 공작금을 손을 대서요. 줄줄이 엮이게 된 겁니다. 대북 공작금을 이용해서 대북 공작 능력을 저하시켰기 때문에 북을 이롭게 했으니까 빨갱이죠. 보수 진영의 논리로 따지면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자금을 뒤지다 보니까 비는 구석들이 있는 거죠. 그 비는 구석들을 또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예. 이런 게 요즘 보수에서 유행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정치 보복인데, 근데 이제 그 용어로도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이 보복이 되려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굉장히 괴롭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면을 해줘서 정치를 복귀시킨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그리고 청계천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장,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중앙부처가 이거 협조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보수 정권이었을 때 박원순 시장이 뭐 한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거 해주겠어요. 네, 아예 국정원에서 보고서까지 쓰면서 공작을 했었던 바가 드러난 바가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한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되기 위한 프로젝트였지만 그래도 물이 흐르는 게 낫다. 그래서 중앙부처 협조해주라고 했단 말이죠. 무슨 피해를 입기는커녕 도움을 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가는 길로.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도 없는 이거는 그냥 정치 린치인 거죠. 린치. 보복이 아니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것은 린치를 가했죠. 심지어 대북 공작금을 사용해서 그조차도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원세훈 원장의 큰 도움으로 이분이 큰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예, 특활비도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동상을 세워드려야 될까. 어쨌든 여러 가지가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대북 공작금이라고 대북 공작금. 이 대북 공작금을 또 이 자금 추적하는데 국세청이 동원돼서 예, 국세청 당시 국세청장에게 도와주세요. 예, 이현동이라고요. 네. 당시에는 국세청장은 아니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엔 국세청장이 됩니다. 했죠. 예, 그때 이제 이 공작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위 프로젝트, 그러니까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도운 대가로 국정원 돈 받았다라고 합니다. 수천만 원이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대북 공작금이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예. 대북 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들 뒤를 캐다가 실패했는데 실패했던 사건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대북 공작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또한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 대해서 조직적인 방해, 그러니까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요.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그리고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가 방해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최종 지휘를 한 사람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특조위가 방해받고 있다. 정부가 당시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특조위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모두 다 했었어요, 그때. 네, 심지어 당시에도 문건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부정해서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해수부 문건이 나왔는데, 예, 이제. BH라고요. 인정하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조사가 이루어져서,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는지가 이제 특정되기 시작한 건데 여기 또 의외로 조윤선 전 장관이 등장을 하네요. 해수부 고위 관계자야 당연히 해수부 관할 부처니까 등장을 했을 텐데 조윤선 정무수석이 당시에 이 사안에 관여했다. 네. 이 사안이 또 기소되면 조윤선 전 장관의 형량이 늘 수가 있겠네요. 아주.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고 있는데요. 2015년 1월 달에 세 사람이 만나서 특정 호텔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등을 조사하려고 했던 특조위 방해 공작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로 베이스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조위 인원과 예산을 모두 축소해서 집행하라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특조위 출범하기 이전 제로 베이스처럼 만들어버리라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여야가 추천한 특조위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특조위원들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싹 빠져버리죠. 네. 심지어 여당 추천 의원들이 특조위를 비판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있었거든요. 공무원들도 싹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 인사들만 남았는데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부처에서 무슨 협조를 받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사나 팩스도 보내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항의했는데 언론이 제대로 다뤄주지 않았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보십시오.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실 국정원장 출신이죠. 예. 국정원에서 이런 일을 했던 것도 드러났었죠. 이 공무를 공작처럼 한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싹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자 한 다음에 여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한테 기자회견을 시켜줘. 시키면 합니다. 시키면 해요. 그리고 공무원을 철수시키죠. 시키면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무력화해서 할 수 두 손 들게 만든 거죠. 예. 그거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들은 공적 업무를 공작처럼 했어요. 자원외교 좋아하면 공작처럼 진행하고, 예. 예를 들어 세월호 특조위 싫어하면 공작처럼 방해하고. 이게 이제 정말 뒤져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 정권. 당시 김재원 의원은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특조위를 굉장히 비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은 조윤선 수석과 해수부 고위 관계자 따로 만난 기억 없다라고 현재로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기억은 없으실 수 있겠죠. 불리한 기억은. 예. 특별한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게 이 정도 나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곧 기소가 될 것 같네요. 예. 네, 해수부 차관과 해수부 전 장관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그때 만났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현직 검사가 자신이 겪은 성추행을 폭로했습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인데요. 서 검사는 가해자로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를 지목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핵심 간부에게서 사과받기는커녕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니까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저는 이 서지현 검사 인터뷰는 우리 사회의 이제 보수성 그리고 현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혹은 검찰 조직이라는 특수성을 다 감안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역사적 인터뷰라고 아마 두고두고 이정표가 되는 인터뷰가 그런 인터뷰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힘든 인터뷰군요, 이게. 네, 굉장한 용기를 냈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 인터뷰 본인도 용기를 냈겠지만 인터뷰로 인해서 많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리고 용기도 되고 그래서 더 적극적인 폭로로 이어지는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헐리우드의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인가요? 예. 네. 그 사람에게 당했던 알리사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제작자 배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 많습니다. 최초 폭로가 알리사 도시 이름인데 이탈리아 기억이 안 나네요. 알리사 못 로마인가요? 따드려서 죄송합니다. 알리사 로마인가요? 베네치아인가요? 밀라노인가입니다. 밀라노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래서 미투 해시태그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예, 작년에 올해의 인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요.
우린 조용했어요. 예. 그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공개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들었던 거죠. 예. 예, 꽃뱀 취급받는다. 뭐 이렇게 걱정을 했을 것이고 혹시 뭐 조직에 괜히 피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게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스스로 자책하고 이 사회 시선을 내면화해서 잘못은 내게 있는 게 아닐까. 왜 맞는 증후군 같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서지현 검사, 현직 검사를 깨고 등장한 겁니다. 저는 대단한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제가 했어야 되는데. 네, 어제 원래 글을 먼저 올렸었는데요. 관련 네. 글에서는 캠페인이 미투 해시태그 달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관계자들의 반론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전 국장은 오래된 일이고 술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있었다면 사과한다라고 하고요. 최교일 의원은 전혀 기억이 없다면서 왜 나를 끌어들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밝혀지겠죠. 예. 어쨌든 저는 서지현 검사 응원하고 제2, 제3회 서지현이 계속 나오기를 응원하고 이 인터뷰 자체가 이정표로 기록될 역사적인 인터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내가 했었어야 하는데. 예, 대검 감찰본부에서 계속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이후 상황들도 팔로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뷰가 많아가지고 바로 이어가지고 저희가 어제도 미니를 하나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네, 오늘 원세훈 전 원장. 네네. 제가 오늘 멍한 상태거든요. 중간중간에 도와줘야 돼요. 네. 수면 부족으로 멍하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이 이제 그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사건을 뒤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텔 스위트룸을 개인 용도로 빌렸는데 그 자금이 대북 공작금이었던 거예요. 네, 예. 하필이면 대북 공작금을 손을 대서요. 줄줄이 엮이게 된 겁니다. 대북 공작금을 이용해서 대북 공작 능력을 조화시켰기 때문에 북을 이롭게 했으니까 빨갱이죠. 보수 진영의 논리로 따지면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자금을 뒤지다 보니까 비는 구석들이 있는 거죠. 그 비는 구석들을 또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예. 이런 게 요즘 보수에서 유행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정치 보복인데, 근데 이제 그 용어로도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이 보복이 되려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굉장히 괴롭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면을 해줘서 정치를 복귀시킨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그리고 청계천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장,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중앙부처가 이거 협조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보수 정권이었을 때 박원순 시장이 뭐 한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거 해주겠어요. 네, 아예 국정원에서 보고서까지 쓰면서 공작을 했었던 바가 드러난 바가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한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되기 위한 프로젝트였지만 그래도 물이 흐르는 게 낫다. 그래서 중앙부처 협조해주라고 했단 말이죠. 무슨 복원돼서 예, 국세청 당시 국세청장에게 도와주세요? 예, 이현동이라고요. 네. 당시에는 국세청장은 아니었고 서울지방 국세청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는 당시는 마지막엔 국세청장이 됩니다. 했죠. 예. 그때 이제 이 공작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위 프로젝트, 그러니까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도운 대가로 국정원 돈 받았다라고 합니다. 수천만 원이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대북 공작금이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예. 대북 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들 뒤를 캐다가 실패했는데 실패했던 사건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대북 공작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또한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 대해서 피해를 입기는커녕 도움을 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가는 길로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도 없는 이거는 그냥 정치 린치인 거죠. 린치. 보복이 아니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것은 린치를 가했죠. 심지어 대북 공작금을 사용해서 그조차도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원세훈 원장의 큰 도움으로 이분이 큰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예, 특활비도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동상을 세워드려야 될까. 어쨌든 여러 가지가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대북 공작금이라고 대북 공작금. 이 대북 공작금을 또
이 자금 추적하는데 국세청이 정부원이 대북 공작금을 사용해서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했습니다. 10억 여원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캔 건데요. 검찰은 최종업 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3차장 주도로 이러한 비밀 프로젝트가 실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는 데이비슨이라는 공장명으로 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는 연어라는 공장명이 붙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뒤에서 나온 것이고 연어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해외 비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이런 뜻이 담긴 거라고 하던데. 네,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예, 사실 무근으로 판결이 나서 실패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뻔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 재밌습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납니다.